(2023년 5월 26일)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지하상가 주차장에서 한 여성이 칼에 찔려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인 김모 씨는 피해 여성과 1년 동안 교제를 해왔으며 김 씨는 피해자의 집에 일주일에 한두 차례 드나들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이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살인이 일어나기 5일 전인 5월 21일 살해당한 피해 여성은 김 씨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김 씨는 그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흘 동안 피해자의 집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5월 25일 김 씨는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희 집 TV를 부쉈다. 집에 와서 대화하지 않으면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겠다. 그리고 실제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5월 26일 오전 4시경 김 씨는 피해자를 집 근처 PC방으로 불렀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차를 몰고 가서 PC방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PC방에 가서 김 씨와 대화를 하다가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자신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를 뒤쫓아갔고 길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그리고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오전 5시 37분 피해자는 폭력을 쓰는 김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 경찰이 출동하였고 김 씨는 임의동행이 되어서 금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피해자도 경찰서에서 23분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 경찰서에서 나온 김 씨는 300~400m 떨어진 피해자의 집에서 흉기를 챙겨서 나왔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된 PC방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몸을 숨겼습니다. 7시 10분 조사를 마친 김 씨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7시 17분 차량 뒤에 숨어서 기다리던 김 씨는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서 살해하고 달아났습니다. 오후 3시 25분 김 씨는 경기도 파주시 한 공터에서 잡혔습니다. 5월 27일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시흥동 살인사건을 초래한 폭력을 우리는 데이트 폭력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데이트라는 단어가 주는 낭만성이 사태의 심각성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문제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중립적인 단어, 교제를 사용하여 교제 폭력으로 부르자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그럼 오늘은 데이트 폭력, 아니죠? 교제 폭력에 대해서 심층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제폭력. 폭력이라는 단어의 어감이 물리적 폭행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교제폭력은 그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교제폭력은 교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모두 지칭합니다.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헤어지더라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 이 역시 명백한 교제폭력에 속합니다. 교제폭력은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피해자는 오랜 기간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리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가해자의 반복적 언사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고 집착하는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가지는 이런 믿음, 때리는 거 하나만 빼면 참 괜찮은 사람, 이런 생각이죠. 이런 믿음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행위들이 교제폭력에 해당하는지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통제. 상대방을 통제하는 행위는 보이지 않지만 매우 교묘한 폭력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하는 언행, 옷차림을 제한하는 언행, 내가 하는 일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게 하는 것,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하는 행위, 휴대폰, 이메일, SNS 등을 자주 점검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명백한 폭력에 속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언어와 정서적 폭력. 구체적인 건 다음과 같습니다.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 위협을 느낄 정도로 소리를 지르는 것,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 나를 괴롭히기 위해 악의찬 말을 하는 것,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정도로 비난하는 것, 이런 것들도 교제폭력에 속합니다. 세 번째, 신체적 폭력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적인 폭행 이외에도 팔목이나 몸을 힘껏 움켜주는 행위, 세게 밀치는 행위, 팔을 비틀거나 머리채를 잡는 행위, 멍이나 상처가 생기게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모두 교제폭력에 속합니다. 네 번째, 성적 폭력. 나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접촉하고 강제로 성행위,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도 교제폭력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통제, 언어, 정서, 경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모두 교제폭력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제폭력이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회적인 통념이 사고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교제폭력 관련 우리가 깨부숴야 할 사회적 통념 세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가 데이트 폭력 당할 만한 짓을 했을 것이다. 절대 아니죠. No. 갈등의 이유가 무엇이든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어떠한 폭력도 허용해선 안 됩니다. 가해자는 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지는 통념, 나만 잘하면 가해자가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라고 하는 통념 꼭 깨부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때리지만 않으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NO입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폭력을 실수로 포장하거나 폭력 이후 피해자를 더욱 다정하게 대함으로써 피해자의 인지 능력을 축소시킵니다. 폭력은 경중, 빈도수를 막론하고 폭력일 뿐입니다. 때리는 것 빼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통념 깨부숴야 합니다. 세 번째, 피해자도 좋으니까 계속 만나는 것이다. No. 친밀한 관계의 폭력이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교제폭력을 사소한 문제로 보는 시선. 둘째, 심리사회적 고립. 셋째, 일상화된 폭력 등이 피해자로 하여금 적극적 대항을 어렵게 합니다. 적극적인 대항을 못하다 보니 피해자도 좋아서 만난다는 통념 다시 한번 꼭 깨부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교제폭력은 얼마나 일어날까요?